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 또 긴급한 시장 상황인데요. 1,500대 지금 중반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또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530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분명히 비이성적인데, 근데 지금은 뭐 공포감으로 밀고 내려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소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지금 한마디로 이제 백약이 지금 무효한 그런 형국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뭐 1조 달러 그리고 또 ECB 쪽에서 뭐 1,000조 원 가량의 돈을 풀기로 뉴스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였던 그 궤적을 벗어난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 상황이 과거와 조금 다른 모습은 기간 대비 낙폭이 특히 이제 크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하락세와 이제 비견할 만한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1987년도에 미국의 이제 블랙 먼데이 사태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수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락세가 진행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런 이제 바이러스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예측을 벗어난 수준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도 그 일단 1차적인 여파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인지를 하다가 이것이 어떻게 또 파급이 될지 모른다. 이런 결국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하방으로 지금 잠식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셔야겠고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어디가 지금 저점이다, 바닥이다라고 논하기에는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을 하는 그 시점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지금 바로 굳이 이제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한 번쯤 외바닥이 적어도 확인되고서 W자의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충분히 좀 관망하는 일단 시장의 비이성적인 큰 변동성이 줄어드는 때를 좀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나서의 기대감들이나 IT나 뭐 2차 전지, 전기차 있습니다. 그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시장에서 제한적인 에너지들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갔어요. 외국인들도 코스닥을 좀 사고 또 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진단 키트나 시약 쪽이나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근데 오늘은 바이오도 좀 주춤하네요. 바이오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그나마 상대적으로 센티 자체가 좀 좋긴 했습니다만 어제처럼 장 막판에 일시적으로 지수가 급락할 때 다 함께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가운데서도 역시 이제 진단 키트를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선별적으로 이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랩 지노믹스라든가 바이오니아, 시젠 이런 진단 키트를 지금 해외 직접적인 수출을 하는 기업은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이제 반사 어떤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외에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업체라든가 혹은 그런 백신에 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효능을 보인다. 라고 밝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 대비해서는 좀 상대적인 그런 강세 흐름이 덜 약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약 바이오 섹터 그 가운데서도 실제 외국 쪽에 지금 수출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에 그 주변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흐름 자체는 최근 한 주 동안 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었지만 그런 점들이 다시금 시장의 어떤 약세 흐름과 빠르게 전환됐을 때는 역시 지금 좀 예외는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공포감이 커지니까 두려움이 커지니까
그나마도 불안하다는 거, 뭐 금이 빠지는 거랑 똑같은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시기가 조금만 지나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지금만 바이오하고요. 생활 패턴의 변화들, 뭐 결제주, 게임주, 뭐 택배주, 또 엔터주 이런 유들의 그 관심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요. 네, 지금 뭐 시장이 어려운 이제 형국 속에서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에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제 대전제하에 지금 이 사태 이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미국, 그것이 어떤 경제 성장률을 뭐 고의로 둔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당연히 아닐 테고, 지금 일단 선제적 예방과 지금 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지금 국가 간의 그런 자유로운 왕래, 수출, 수입마저도 지금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최근 보름 사이 동안 가장 자금의 유출이 심했던 국가가 수출 주도형 국가, 우리나라와 대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결국 섹터들이 좀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1분기 기준으로 택배 박스 처리량이 지난 동기 대비 20%가량 지금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기업도 사실 이제 내수 베이스 사실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온라인 결제 금액 자체가 과거 대비 지금 계속 폭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게임주 가운데에서는 지금 신작을 출시했는데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뜨겁게 좀 반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라든가 그리고 뭐 A3, 스틸 얼라이브를 출시한 넷마블 같은 기업 중심으로 지금 선별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는 가운데서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단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방어주 섹터로 꼽히는 뭐 내수 음식료 쪽에서는 이제 오리온이 강한 모양새인데요. 오늘도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농심이라든지 뭐 화이트 진로라든지 전반적으로 내수가 방어주 성격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리온은 어떤 게 주목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네. 쪽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가장 이제 확진자 수는 많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선제적인 어떤 확진자 수의 둔화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뭐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뭐 종식을 선언하니 많이 지금 이런 지금 단계에 와 있다 보니 어떤 중국 시장 내에서 오리온의 그런 제품들에 대한 또 매출 기대감이 여전히 좀 피어오르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뭐 장중 화장품주들도 이런 뉴스 플로우에 연동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강한 흐름 보여주었었는데, 오리온 역시도 어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역시 가장 좀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군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제 내수 베이스 기업이지만 어떤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 또 모멘텀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 흐름들이 이제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수급은 어떤가요? 수급 한번 읽어주세요. 어쨌든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았고,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좀 사들어오는 모양새가 이제 일부 공매도와 관련된 선제적 숏 커버링, 또 말씀하신 바이오 이런 거였고요. 개인들이 계속 사다가 이제 오늘은 개인들이 좀 팔면서 기관이 또 금투 쪽에서는 좀 받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좀 금투는 단기적인 바닥을 좀 노리는 것도 같은데요. 수급 특징 좀 봐주실래요? 일단 최근에 수급 특징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의 셀링은 계속 되었었죠. 예.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관찰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규모 자체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만큼 이제 공매도 중심으로 코스닥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금 쇼 커버링 성격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겠고, 실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해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50%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항상 숏 포지션 플레이를 코스닥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좀 반사 어떤 숏 커버링 물량의 성격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봐야지 어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뭐 앞으로 시장 전망을 밝게 하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파생 시장의 흐름도 살펴보면은 오늘 역시도 지금 외국인들이 콜 매도 그리고 풋 매수 쪽에 지금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의 투심 자체는 우리나라를 좀 신흥국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수출 중심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좀 비중을 줄이자라는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현 국면이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전략 질문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열심히 투자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많이 전화 오거나 만나자서 하는 질문이 삼성전자 사고 싶어요. 네, 이런 거거든요. 이미 좀 삼성전자를 사신 분도 있고 지금 자리에서의 삼성전자의 매수는 가격대나 자리대를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지수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면서 이미 전 저점들을 다 무너뜨린 상태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 레벨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전 저점은 2018년 12월 달 기록을 했었던 이제 3만 원 후반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3만 8천 원. 네, 3만 8천 원 정도가 되죠. 사실 그 기준가를 사실 아직 이제 뚫고 내려오지는 않은 지금 수준이 되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 여기서 장기라는 관점의 기준은 최소한 2년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이제 놓고 봤을 때 1980년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그 하락파가 나오기 직전부터 이제 쭉 지속 하락을 해서 그것이 다시 원상 복귀까지 걸리는데, 그러니까 V자의 왼쪽 꼭지점에서 오른쪽 꼭지점까지 올라오기까지 2년이 걸렸고요. 네. 2008년 리만 사태의 경우에는 V자의 왼쪽 꼭지점에서 오른쪽 꼭지점까지 올라오는 그 총 과정의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이 어디다 혹은 뭐 여기가 지지점이다 지금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사실 이제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여전히 맞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이 사태가 충분히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좀 롱 포지션, 긴 관점에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충분히 내가 현금성 자산 중심으로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갖고 가겠다라는 포지션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전 저점 가격대가 이제 38,000원, 7,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까지 일단 열어두시고 좀 나누어서 담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어제처럼 지수를 더 공포감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반등을 좀 줄 것인가. 사실 뭐 금투 쪽 이런 그 기관 중에 짧은 자금들이 좀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 사실 반등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전략 마무리 해주시죠. 네, 지금 백약이 지금 무효하고, 그리고 공포 심리가 시장을 그냥 압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고, 지금 거의 실시간 단위로 엄청나게 큰 그런 이제 변동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장에 접근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런 이제 변동성 자체가 좀 잦아드는 국면이 나타나기를 좀 기다리셔야겠고요. 이제 그것이 나타난 이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최소한 3일 이상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나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사실 늦은 대응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긴급한 시장 상황 진단과 전략 세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영업부 박종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